안녕하십니까?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김대영입니다. 네, 오늘 두뇌훈련 지도법 5번째 시간으로 두뇌훈련 지도안 작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바로 교수 과정의 이러한 구성 요소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또 교수 설계의 이런 개념과 특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교수 체제 이런 개발 모형, AD 모형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또한 두뇌훈련 지도안을 직접 작성할 수 있다. 학습 목표와 또 브레인 트레이닝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브레인 트레이너 이 시험이 또 필기와 실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또 실기에서 이 두 문제가 이제 두뇌훈련 지도안 작성인데 그런 작성에 대한 그런 내용들까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초로 해서 이 다양한 두뇌훈련 지도안을 작성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교수 설계의 기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이런 두뇌훈련 지도안을 이제 작성하기 위해서 그 세부 내용 또 알아야 되는 내용들부터 저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수 과정의 이러한 구성 요소라고 하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무작정 내가 집중력이 필요하니까 이 훈련을 그냥 시켜야겠다 가 아니라 이 누가 시켜도 이러한 비슷한 브레인 트레이너라면 이 훈련을 시켰을 때 바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러한 두뇌훈련 지도안의 이러한 작성을 위한 바로 이런 구성 요소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이제 학습 과제에 대한 변인입니다. 이런 훈련자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내가 이 훈련의 대표적인 과제는 무엇일까? 그거는 어떤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학습 과제 변인입니다. 이런 학습 과제의 바로 종류와 성질이 바로 교수 과정에 영향을 미치겠죠. 무작정 체력을 필요로 하거나 정서 개선을 필요로 하거나 집중력을 필요로 하거나 할 때 그냥 똑같이 이 훈련을 시킨다. 그러면 안 되겠죠. 바로 이러한 학습 과제는 바로 교수 목표로서의 행동과 그리고 그 행동이 나타내어야 할 바로 학습 내용이라는 바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되고 구성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과제는 바로 내용과 행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내용에는 바로 용어라든가 사실, 절차, 또한 법칙, 이론 등이 있으며 또 행동에는 이런 인지적이고 또 정의적이고 운동 기능적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런 한 개의 학습 과제는 적어도 두세 개에서 약 10개 정도로 묶어지는 것이 또한 수업하기에 편리합니다. 또한 한 학습 과제는 그 자체로서 의미 있게 이러한 통합된 전체로 구성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학습자 변인입니다. 이제 대상자가 상태에 따라서 이런 교수 설계를 또 다르게 해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학습자 변인은 바로 지적인 이런 투입 행동과 정의적인 투입 특성으로 구분되는데요. 이 두 가지 변인은 서로 어느 정도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지적 투입 행동으로는 이러한 학습에 대한 적성들이 어떤지, 또한 일반 지능이 어떤지, 또 선행 학습의 정도가 어떤지를 보고 고려를 해야겠죠. 또한 이런 정의적인 투입 특성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동기가 많은 사람들, 없는 사람들 이런 대상에 따라서 이런 지도안을 다르게 작성을 해야겠죠. 또한 학습의 흥미라든가 또 학습에 대한 자신감, 이런 자아 개념이라든가 또한 학습 불안에 따라서도 달라지겠죠. 그래서 블룸에 의하면 바로 이런 학교 학습의 별난 중에서 바로 학습자의 이러한 지적 투입 행동이 50%, 그리고 정의적인 투입 특성이 25%, 그래서 합계 한 65%, 10% 정도는 이게 중복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65%를 학습자 변인이 바로 결정하는데 바로 이는 효율적인 학습은 바로 학습자 자신에 의해 크게 좌우됨을 나타내냅니다. 교육자의 질은
한 25% 정도만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수업의 변인입니다. 그래서 수업을 어떻게 구성하고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수업 절차는 도입, 계획, 그리고 전개, 정리, 평가 이런 형태인데요. 그래서 수업 활동에 바로 교수자 이런 중심의 수업을 할 건지, 그러니까 강의 형태를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 그러니까 문제 중심 학습이나 이런 토의식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수업 매체에 또 언어라든가 인쇄물이라든가 이런 텔레비전, 영화라든가 슬라이드, 라디오, 또 녹음 테이프 등의 이런 전달 매체를 활용할 수 있겠죠. 또한 수업 조직을 또 다양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교육자 조직은 담임제라든가 또 팀 티칭 이런 식으로, 또 학습자 조직은 이런 대집단, 또 소집단, 또 개인 능력별 집단, 또 혼성 집단 등으로 또 나눠질 수가 있겠습니다. 또 환경 변인이 있습니다. 바로 수업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변인은 생활공간 기준으로 우리가 가정환경, 학교환경, 또 지역 사회환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런 것들 저희가 그 두뇌훈련 촉진 요소로서 또 환경에 대해서 또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정환경으로는 이런 물리적인 환경, 부모의 이런 사회 경제적 지위, 또 부모의 학력이라든가, 또 가족의 구조, 또 가정 환경, 그러니까 가정의 이런 언어 모델이라든가 가정의 이런 성취 압력, 또 학습 조력 등이 또 영향을 미치겠죠. 또 학교 환경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런 물리적인 환경, 학교의 크기라든가 위치, 또 시설, 설비 등이 있겠고요. 또 가정 환경, 이런 학교의 전통, 또 학습자에 대한 기대, 또 학교 풍토 등도 또 환경 변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자 변인이 있겠습니다. 또 가르치는 이런 교수자의 이런 지적 능력이라든가, 또한 교직의 훈련 기간, 또 언어의 모형, 또 인성적인 특성, 또 학습자에 대한 기대 등도 또 이러한 교수 설계의 기초의 변인으로 작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수 과정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개념인데요. 바로 수업 및 이런 훈련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바로 최적의 교수 방법을 처방해주는 바로 조직적인 이런 절차다. 이런 설정된 이런 교수 목표를 바로 효율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바로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이런 내적인 조건과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한 외적 조건이 바로 최적의 상호작용을 이룰 수 있도록 바로 교수 이런 학습 환경을 개발하고 바로 처방하고자 하는 과정이다. 이런 두뇌 훈련이 바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바로 이 두뇌 훈련을 이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브레인 트레이너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교수 과정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바로 학습의 이런 필요와 요구 및 이러한 목적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요구와 목적을 바로 성취시키기 위한 이런 교수 전달 체제를 개발하는 이런 전체 과정으로서 이런 교수 자료와 또한 교수 학습 활동의 개발, 또 수업의 실행, 또 수업의 교정, 또 학습 평가 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선정된 학습 내용과 학습 집단에 이런 알맞는 이 최적의 교수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결정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교수체제 설계의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교수체제 설계를 해야 좋을까? 바로 효과성입니다. 바로 더욱 많은 학습자들이 학습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효율성입니다. 바로 학습에 소요되는 바로 시간이 단축되고 경제적으로도 바로 적은 비용이 들고요. 또한 투입하는 노력의 양도 절감하면서 바로 기대되는 목표를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매력성 때문입니다. 바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한 유지시켜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성입니다. 바로 학습자들이 바로 획득하기를 원하거나 반드시 획득해야 되는
이런 필수적인 지식이나 기능을 획득하도록 합니다. 또한 일관성입니다. 이런 교수 목적, 교수 방법, 교수 평가 등이 이런 기대하는 목표 수준을 바로 성취하는데 이런 최적의 교수와 학습 과정이 이루어지도록 바로 일관성을 맺고 수업이 전개되도록 하는 거죠. 이런 체제에 대한 설계를 안 하고 막 진행을 하다 보면 뭔가 이 삼천포로 빠진다고 하죠. 나도 모르게 이게 그 분위기라든가 그런 거에 휩쓸리기 때문에 바로 이런 교수 체제에 대한 설계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 교수 설계의 바로 이런 특징입니다. 바로 교수 설계 이론은 이 서술 지향적이 아니라 바로 설계 지향적인데요. 바로 어떤 거냐면 이런 주어진 사태의 결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바로 학습 또는 이 발달을 위한 바로 주어진 이 목표 달성의 수단에 초점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교수 설계 이론에서의 바로 이러한 교수 방법은 보편적이기보다는 바로 상황적이고 결정적이기보다는 개연적이다. 그래서 이 훈련에는 딱 이게 정해져 있어. 이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따라 또 가능성이 이렇게 열려 있어서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내 훈련자들의 정서가 안 좋거나 또 몸이 안 좋은데 똑같이 그대로 이 훈련을 지도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모든 이런 교수 설계 이론에서는 바로 교수 방법들이 바로 더 단순한 요소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고, 자, 이런 교육자에게는 더 많은 안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한 고려해야 될 이런 사항인데요. 바로 학습자, 이런 개개인의 학습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겠죠. 또한 이 단기 계획과 바로 장기 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해야 하고요. 또한 이런 학습자의 이런 능력, 신장을 위한 기회 제공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또한 체제적인 이런 접근이 또 필요합니다. 또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게 되는가에 관한 지식의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매체의 정보 전달 기능, 이런 구조화에도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두뇌 기반 이런 교수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주요 교수 설계로는 이런 행동주의, 또한 인지주의, 또 구성주의 교수 설계가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는데요. 이런 두뇌 훈련 지도에 부합하는 이런 교수 설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구성주의 설계의 바탕을 두면서 이런 인지주의 설계를 적절히 가미하는 게 일단 바람직하다, 이렇게 뇌 기반 교육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지주의 설계는 어떤 걸까요? 바로 이 사고의 바로 과정과 탐구 기능의 교육을 강조하는 설계고요. 또한 정보 처리, 이런 전략의 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고요. 또한 내재적인 학습 동기의 강조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의 이런 주요 대상은 문제를 탐구하는 능력과 이런 발견하는 이런 능력으로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구성주의에 이런 바탕을 둬야 되는데요. 어떤 거에 바탕을 두냐면 바로 학습자 중심의 학습 환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과제와 이런 맥락을 강조하고요. 또 교사의 역할은 바로 학습을 촉진시키는 바로 코치나 촉진자,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런 역할이 되어야겠죠. 또한 협동 학습의 강조, 또한 평가는 학습자가 문제를 해결하고 바로 지식과 기능을 새로운 상황에 이런 전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러한 교수 체제 개발 모형인데요. 이제 교수 체제 이런 개발 모형이 수백 가지가 됩니다. 약 200가지 정도 된다고 보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 교수 체제 개발 모형이 이 에디 모형이라고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이나 그런 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또 이미 더 자세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실스와 리치가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에디 모형이 바로 이 영어의 이 앞자를 따가지고 이 5단계로
구성되는 그러한 모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이 어널리시스의 A, 설계는 디자인의 D, 그리고 개발은 이 디벨롭먼트에서 D, 그리고 실행은 임플멘테이션에서 I, 그리고 이밸류에이션, 평가의 E, 이렇게 이 앞자를 따가지고 쉽게 그냥 AD 모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 교수 체제에 대한 그런 모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이제 두뇌훈련 지도안을 또 작성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하는 거죠. 도대체 이런 훈련자의 요구가 뭔지, 또 학습자는 어떤지 학습자를 분석하고, 또한 또 환경을 분석하고, 또한 과제는 뭔지 그런 걸 또 보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기초해서 이제 설계, 이러한 수업 목표를 명세하고, 또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또한 교수 전략 및 이런 계열화를 하는 거죠. 그 설계를 통해서 이제 실제로 개발, 이런 교수 자료를 개발하고, 또한 형성 평가 및 개발을 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실행을 하는 거죠. 수업을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자료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평가, 이제 총괄 평가를 진행하는 이런 5가지 단계로 구성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 세부 사항을 좀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분석이죠. 바로 학습 내용을 정의하는 이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 분석, 학습자 분석, 또한 환경 분석, 이 과제 분석이 포함됩니다. 자, 요구 분석이라는 건 뭘까요? 바로 이 성취해야 할 이 바람직한 이런 목표 수준과 바로 현재 학습자들이 이런 지니고 있는 이런 능력 수준 간의 이런 차이를 분석하고, 바로 그 결과에 기초하여 적정한 이런 학습 목표를 설정하는 것. 요구가 뭐다. 그 요구에 따라서 적정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야겠죠. 뭐 수학을 어느 정도 이렇게 60점 이런 더하기 빼기, 오늘은 곱하기까지 알아야 돼. 이런 초등학교 1학년 학습인데 아닙니다. 막 더 많이 배우면 좋으니까 미적분을 배워야 된다. 이러한 거를 하면 안 되겠죠. 그 요구에 맞는 바로 적절한 이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학습자를 분석을 해야겠죠. 이런 학습자의 일반적인 특성이라든가 출발점의 능력, 또 학습 양식 등을 분석을 해야겠습니다. 이 대상자가 또 청소년이냐 성인이냐 노인이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몸 움직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런 특성들을 고려해서 이런 두뇌 훈련 지도안을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특히 무리하거나 막 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면들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이 안전을 확보를 하고 진행을 해야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학습자의 분석도 꼭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구나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환경도 분석을 해야겠죠. 이런 새로운 지식, 기능, 이런 태도를 획득하게 되는 이런 학습 환경을 분석하고, 또한 획득된 이런 지식, 기능, 태도를 활용하게 되는 이런 수행 환경도 분석을 하고요. 그래서 또 과제를 분석을 해야겠죠. 이런 과제의 구성 요소, 즉 지식이라든가 기능, 태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들 간의 이런 관련성도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설계입니다. 바로 이 교수 방법을 이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수업 목표의 이 명세화다. 바로 학습을 마친 후에 획득하게 될 이 학습 목표를 구체적이고 바로 명세적으로 수행 목표로 진술을 해야 된다. 이 훈련을 하고 나면 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두뇌 훈련법에 복식호흡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든가, 이제 정확하게 이 목표점을 가지고 이 두뇌 훈련을 또 교수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 설계에서 그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평가 도구도 개발을 하는 거죠. 바로 이제 그 두뇌 훈련을 하고 나서 어떻게 이 결과들을 확인할 건지, 이 지필 검사로 할지, 또한 관찰 및 실기 검사로 할지, 또 역할 연기 등 이런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계열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학습 내용의 이런 논리적인 관계나 또한 실질적 필요에 따라서 학습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학습 과제의 이런 구성 요소를 배열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교수 설계자와 이런 교과, 이런 전문가의 바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교수 전략과 이런 매체도 선정을 해야 됩니다. 바로 수행 목표와 바로 학습 내용의 이런 적절한 바로 교수 전략과 이런 매체를 선정을 해야겠죠. 바로 이런 두 번째를 거친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발입니다. 바로 교수 자료를 이제 실제 만들어내는 이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바로 교수와 학습 자료에 대한 개발입니다. 네, 설계 단계에서 이 명세화된 바로 학습 목표를 이제 성취시키는데 필요한 바로 모든 교수와 학습 자료를 이제 개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형성 평가를 통해서 바로 교수와 학습의 이런 수정과 보완을 하는 거죠. 네, 형성 평가를 또 실시해서 바로 개발 단계에서 이런 제작된 이런 교수 자료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또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수정 보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자, 수정된 이런 교수 자료들은 바로 학습자들이 활용하는 데 바로 불편이 없고 또한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제작되어야겠습니다.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을 실제 상황에 이렇게 설치하는 과정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연수자의 이런 연수를 실시해야죠. 바로 이 교육자, 이제 누구나 이제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또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이런 연수를 실시해야겠습니다. 바로 새롭게 개발된 이런 프로그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바로 교육자 연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의 질을 관리하는 거죠. 새로운 이런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는 바로 계속되는 이런 질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원 체제를 강구해야죠. 네, 이런 새로운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적용을 위해서 바로 행정적이고 제도적이고 재정적인 이런 지원 체제를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고 나서 이제 평가를 해야겠습니다. 바로 프로그램의 이런 적절성을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총괄평가를 실시하죠. 총괄평가를 실시하여서 목표의 영역별로 바로 성취 수준과 또 이렇게 했더니 학습의 결손 영역이 어떤지 확인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 바로 개발했던 이런 두뇌 훈련법, 교수 방법이 제대로 효과적이었는지를 보는 거죠. 그리고 또한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에 대한 이런 평가도 실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이런 학습자의 지식과 기능 및 바로 태도의 변화 정도, 또한 학습된 이런 능력을 실제 문제 사태에 전이하거나 적용하는 정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정과 산출도 봐야 합니다. 바로 이런 AD 과정이 바로 직선적으로 설명되고 있지만 이런 실제 교수체제 개발을 적용하게 되면 바로 체계적이고 또한 순환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순환적이고 발전되는 바로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형성평가는 바로 교수체제 개발 과정에서도 AD의 바로 각 단계에서 이 문제되는 부분을 여러 경로를 통해 점검하여 순환적으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바람직한 바로 두뇌훈련 지도의 기본 요건인데요. 이 교육자와 바로 학습자의 이런 충분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런 두뇌훈련 촉진 요소를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저희가 다양한 이런 두뇌훈련 촉진 요소를 배웠죠. 바로 두뇌훈련 지도에서는 바로 이러한 두뇌훈련 촉진 요소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이런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해야겠죠. 그리고 이 자기주도적인 이런 활동을 지향하도록 해야겠습니다. 또한 이 전인교육 차원에서도 진행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두뇌훈련 지도의 이제 기본 요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 두뇌훈련 지도안의 이런 기본 구조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훈련 설계 절차입니다. 네, 우리가 이런 두뇌훈련을 이제 실제로 지도하기 위해서 훈련 전의 활동, 그리고 훈련 중의 활동, 또 훈련 후의 활동으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훈련 전에 우리가 두뇌훈련을 지도하기 전에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네, 우리가 AD 모형이나 거기서 보셨다시피 이제 과제를 분석하고 또한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또 출발점 행동을 진단하고 또 훈련 이제 지도안을 이제 작성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래서 훈련 지도안을 작성해서 이제 훈련 중에 바로 훈련 지도안에 맞추어서 도입, 전개, 정리라는 이런 활동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훈련 후에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대표적으로 평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바로 이제 첫 번째 훈련 전의 활동이죠. 바로 그러한 훈련 과제를 분석한다. 바로 훈련 목표를 명세적으로 진술하고 자, 훈련 내용을 객관적이고 타당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자, 훈련 과제를 분석을 먼저 해야 합니다. 필요한 거. 그래서 훈련 과제의 이러한 분석 절차를 보면요. 자, 최종 목표를 설정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이제 훈련 요소, 내가 어떤 훈련을 시켜야겠다. 우리 3과목에서 이제 배웠던 이러한 두뇌 훈련법들, 그런 것들을 지식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계속 이런 연습을 통해서 내가 이제 실제 그런 두뇌 훈련을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갖추는 것이 이제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훈련 요소를 잘 추출해야겠고요. 그래서 그런 훈련 요소를 통해서 이제 구조도를 작성하고 그리고 종속 목표를 설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제 출발점 행동의 이 진단입니다. 바로 이 진단 요소 및 이 기능인데요. 바로 이 선수학습 능력의 결핍 여부를 판정해야 합니다. 과연 이런 이 진행이 제대로 할 수 있을 건지를 이제 보는 거죠. 또한 사전학습 이런 성취 수준의 판정도 필요하고요. 또 훈련 방법과 이런 관련 있는 여러 특성에 따라 학습자도 분류해야 하고요. 또 반복되는 이런 훈련 곤란의 심층적인 원인도 판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단을 저희가 진단평가 배웠죠. 바로 훈련 초기에 현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진단평가를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단 실시 도구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바로 표준화된 이런 진단검사를 해야 하고요. 그리고 자체 제작된 이런 평가 도구, 그리고 관찰 및 이러한 체크리스트법도 활용을 해야겠습니다. 이제 훈련 지도안, 기본 요소입니다. 자, 훈련 지도안에는 어떤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될까요? 바로 이 5가지가 이제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자, 훈련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AD 모형에서도 배우셨듯이 자, 이제 두뇌 훈련 지도안에서도 바로 첫 번째 이 훈련 목표, 바로 훈련 목표를 자, 훈련자의 이런 구체적인 행동용으로 진술해야 된다. 이제 저희가 훈련 목표 세우는 방법도 다시 좀 세부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구체적인 행동용으로 진술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자, 훈련 방법입니다. 자, 훈련 내용과 활동에 따르는 이런 훈련 방법을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매체, 자, 훈련 내용과 맞는 이러한 훈련 매체와 과제 및 자료를 자, 미리 선정하여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훈련 평가, 바로 훈련에 따른 이런 평가 목표와 방법을 제시하고 이런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 이런 훈련에 따른 바로 평가 목표, 방법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 배당, 훈련 진행 이런 단계별로 시간 배당을 미리 예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이런 구조가 흐트러지고
제대로 된 이런 훈련 결과를 얻을 수가 없을 겁니다. 네, 이런 훈련 목표의 이런 진술 방법, 이런 다양한 이런 교육 전문가들이 이 목표에 대한 진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자, 어떻게 이제 목표를 진술해야 할까요? 바로 이 타일러의 목표 진술 방법인데요. 바로 훈련자의 행동으로 진술해라. 또한 훈련자의 기대되는 행동은 충분히 이 세분화되어야 한다는 것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메이거의 목표 진술 방법인데요. 훈련자의 이 성취 수준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라. 네. 또한 훈련자의 훈련 활동이 전개되는데 기대되는 이러한 중요한 조건이나 상황도 제시해라. 그리고 훈련자의 이런 도착점, 행동을 나타내는 행위 동사를 사용해라. 네. 그리고 간의 목표 진술 방법은 바로 학습된 이런 능력을 제시하고 성취 행동 동사를 사용해라. 그리고 성취 상황을 제시해라. 네. 성취 내용을 제시하고 도구를 제시해라. 이렇게 많은 교육자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훈련 목표를 바로 진술할 때 유의점인데요. 보면 명시적인 동사를 사용하여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네, 바로 훈련 목표를 제시를 해야 하는데요. 이런 명시적인 동사, 그러니까 뭐뭇을 말할 수 있다, 뭐뭐의 동작을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복식호흡을 긴장 이완을 하기 위해서 복식호흡을 배웠다면 이런 복식호흡 동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뭐를 이해한다, 뭐를 암기한다, 이런 암시적 동사라기보다 이런 명시적 동사를 활용해서 훈련 목표를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자의 이런 도착점 행동으로 진술한다. 바로 복식호흡을 아까 스스로 행동할 수 있다. 하루에 5분씩 이렇게 복식호흡을 할 수 있는 거를 목표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맞구역, 이 복식호흡 행동을 하게 한다. 이런 애매한 목표점이 아니라 바로 이 도착점 행동으로 진술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 과정이 아닌 훈련 결과로 진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개의 목표에 이런 2개 이상의 훈련 결과를 또한 포함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네, 이 체력이 약한데 아닙니다. 체력뿐만 아니라 이 집중력도 창의력까지 높여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집중력, 창의력 이렇게 다양하게 2개 이상의 훈련 결과를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하나의 두뇌 훈련에 정확하게 이러한 목표점을 정확하게 진술을 해야 합니다. 네, 이제 그러한 훈련 지도 단계 및 교육자의 주요 활동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사전에 훈련 지도안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고, 바로 이 훈련 지도안 작성이 이제 우리 실기에 바로 이제 2문제로 바로 40점에서 50점으로 이 배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입, 전개, 이 정리 단계로 바로 훈련 지도안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네. 도입 단계에서는 바로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우리가 이런 교수법이나 우리가 훈련을 지도할 때 바로 아까 복식호흡, 긴장 이완이 필요하니까 바로 복식호흡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가 저희가 배운 두뇌훈련 지도의 단계, 그리고 에디 모형 이런 단계에 맞춰 가지고 도입 단계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훈련자에게 동기를 유발시켜야겠죠. 왜 이 훈련을 해야 하는지. 긴장된 상태에서는 학업이라든가 업무에 집중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긴장이 이완되는 게 아주 중요하죠. 또 건강의 관리에다든가 그러한 각 이런 목표점, 훈련자가 요구하는 이 사항에 맞춰서 바로 이러한 동기를 유발한다는 것. 거기에 맞춰서 이제 훈련 목표를 또 제시해야 하는 것. 또한 이런 선수 훈련과의 관련도 바로 도입 단계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개 단계에서는 이제 바로 훈련 내용을 제시를 해야겠죠. 오늘 저희가 배워야 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또한 훈련 자료를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훈련자의 이제 참여를 유도해야겠죠.
이게 트레이너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훈련자가 함께 참여해야 하겠고요. 그리고 훈련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과 이런 자원의 관리도 아주 중요하겠습니다. 그러한 두뇌 훈련을 이제 실제로 실시하는 단계, 바로 전개에 대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정리에 대한 단계죠. 훈련 과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요약 정리하고, 또한 거기서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실생활과 연관될 수 있도록 연습을 뭐 과제라든가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연습을 통한 정리, 그리고 일반화, 또한 보충 자료의 제시 및 또 다음 차시를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부적으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바로 이러한 동기자의 이런 훈련자의 바로 동기를 유발시키는 게 중요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훈련자가 바로 이 주어진 학습 목표를 바로 달성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이거를 했을 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바로 훈련 과제와 그리고 관련 있는 이런 애화라든가 경험담을 제시를 해주고요. 그래야 우리 뇌에 이게 다양하게 이해가 되겠죠. 훈련 과제를 또 설명하거나 표현해주고 있는 이러한 식청각 자료도 활용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훈련 목표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바로 이 1시간 훈련이 끝났을 때 훈련자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진술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훈련자들에게 분명히 인식시켜 준 다음 바로 훈련에 임해야 합니다. 또한 선수 훈련과의 관련을 안내해 줘야겠죠. 본시 훈련에서 바로 훈련 과제와 이 관련 있는 과거의 이런 훈련 경험, 연상 및 이런 재생을 시켜주는 거죠. 이런 재생시킨 이런 내용을 현재 훈련할 이런 내용과 연결시켜서 훈련자들이 그 관계를 또한 분명히 이해하게 해줘야 합니다. 이런 도입 단계를 거치고 나서 이제 전개 단계에 대한 훈련 지도안을 작성해야 되는데요. 이 전개 단계에서는 이제 훈련 내용이 제시돼야 된다. 바로 이런 훈련 과제, 이런 분석표를 기초로 하여서 가장 이런 기본적인 훈련 과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막 처음부터 이 심화된 내용보다 이 기초부터 단계별로 이 훈련 과제를 시작해서 점차 일반적인 이러한 훈련 과제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1시간에 이런 가르칠 이런 훈련 내용을 훈련자의 이런 수준과 특성, 또 훈련의 이런 조건과 활동 상황 등을 또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어야 합니다. 또 주어진 이런 훈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훈련해야 할 이런 내용과 애들을 또 선정하여 계획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훈련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훈련자가 그들이 바로 훈련할 것을 구두로 표현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자의 이런 생각과 의견을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이런 토론의 기회도 제공을 해야 하고요. 훈련자들에게 또 훈련 과제를 부여를 해 주어야 합니다. 또 훈련자들이 바로 핵심적인 이런 훈련 내용에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하죠. 그리고 훈련 기법을 또 사용해야 합니다. 주어진 이런 훈련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 바로 다양한 이러한 훈련 기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또 이런 시간과 자원의 관리가 또 전개에서 중요합니다. 전개 단계에서는 1시간 이런 훈련에 약 65에서 70% 정도를 차지하게 해야 합니다. 또 도입이라든가 이 정리가 시간이 너무 많으면 이 전개의 시간이 부족하겠죠. 이런 훈련 내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도입이라든가 정리의 시간까지 적절하게 고려를 해야 합니다. 또 무작정 시간을 늘린다고 이 두뇌 훈련이 효과가 나는 게 아니고 또 제한된 또 시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효과적인 이 두뇌 훈련을 내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전개 부분을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이런 전개 단계는 몇 개의 이런 하위 단계로 구분하여 시간과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아주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정리 단계, 이제 세 번째 이런 이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런 전개에 대해서 그런 훈련법들을 이렇게 지도를 했다면, 자, 훈련 과제에 대한 이런 요약에 대한 정리입니다. 바로 훈련 내용을 살펴보면서 바로 중요한 사항들을 요약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훈련자가 부분적으로 바로 파악하고 있는 이런 훈련 내용을 바로 전체적인 이런 맥락에서 이해시켜 하나씩 완성된 이런 훈련 과제로서 수행해 보는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야겠죠. 또 연습을 통한 과제,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연습을 통한 강화가 중요합니다. 바로 훈련 지도를 통해 훈련한 내용을 훈련자가 이런 실제 상황이나 이와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시킬 수 있도록 바로 연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중요한 이런 개념이나 바로 일반적인 원리, 그리고 새로 학습한 이런 기술과 운동 능력은 몇 번의 반복만으로 숙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습이 이게 필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라는 것은 바로 훈련자들이 훈련한 내용을 주변에 이런 생활 문제 적용해서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는 이런 경험은 훈련에 바로 일반화와 바로 전이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 교육에서 바로 이 전이라는 내용이 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트랜스퍼라고 하는데요. 바로 이 전이란 이 어떤 상황에서 바로 훈련한 내용을 새로운 장면에 적용하거나 선행 훈련이 그 후에 바로 새로운 훈련에 미치는 영향 또는 이 효과를 말합니다. 이것은 연습의 이런 효과와도 밀접한 이 관련이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가운데서 일반화의 이런 수준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두뇌훈련 지도안의 바로 단계, 이러한 목표라든가 목표를 구체화하고, 그리고 도입, 전개, 정리의 이런 3단계로 일단 두뇌훈련 지도안을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의 자격시험 지침서 한 권으로 끝내기, 바로 이제 필기에 보시면 이러한 두뇌훈련 지도안에 이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기 교재에 바로 다양한 이런 두뇌 훈련에 대한 이 지도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외워서 쓰기보다는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 두뇌 훈련을 잘 체험을 하고 그걸 지도하기 위해서 바로 그걸 잘 체험하고 습득하는 게 이제 아주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이미 뭐 브레인 트레이너 전문가들에게 그러한 두뇌 훈련을 이 실습을 받아본다든가 체험을 해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두뇌 훈련 지도안 바로 작성이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의 가장 중요한 이 목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 시험 중에서 바로 이 두뇌 훈련 지도안 작성이 바로 이 40에서 50점으로 바로 두 가지 상황에서 이 두뇌 훈련 지도안을 작성하라, 이게 나오고, 바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 국가 공인으로서 바로 요구하는 목표점이 바로 어떤 대상에 바로 이 두뇌 훈련을 바로 전문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바로 지도할 수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직접 다양하게 이걸 작성해보는 연습을 해보셔야 이 자신의 것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보충 자료의 제시 및 차시 예고입니다. 바로 훈련 시간에 충분히 다루지 못했던 이런 훈련 내용이나 또 학습자가 더 알고 싶어하는 이런 주제에 관한 이런 보충 자료나 참고 도서들을 또 언급해 주어야겠습니다. 또한 다음 시간에 이러한 훈련한 내용이나 이런 주제를 이번 시간에 또 배운 것과 연관지어서 제시를 해야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훈련의 계열성을 유지시키고, 또한 다음 훈련에 대한 바로 학습자의
이런 준비와 기대 효과도 유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정리 단계에서 이렇게 배웠던 이런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두뇌훈련 지도안 작성에서 배운 학습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교수 설계는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 드렸죠. 바로 학습자의 이런 필요나 요구, 또 교수 목적을 분석하고, 자, 이 같은 학습 요구 및 교수 목적들을 성취시키기 위한 교수 실행 체제를 개발하는 일련의 활동으로서, 자, 교수 자료와 바로 교수 전개 과정의 이 개발뿐만 아니라 바로 교수 활동의 실행 및 수정, 그리고 교수 학습의 평가 활동 등을 포함합니다. 그 대표적인 바로 이 에디 모형을 배웠습니다. 바로 교수 체제 설계 모형 중에서 아주 대표적인 모형이다. 바로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 대부분의 이런 교수 설계 모형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본적인 활동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교수 학습 지도안으로서의 주요 요소로는 바로 목표라든가 내용과 활동, 훈련 방법, 매체, 이런 시간 배당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뇌훈련 지도안의 단계는 크게 도입 단계, 바로 전개 단계, 정리 단계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입 단계에서는 바로 훈련자의 동기 유발, 훈련 목표의 제시, 또 선수 학습과의 이런 관련성 제시, 그리고 전개를 거쳐서 또한 정리 단계에서는 학습 과제에 대한 이런 요약 정리, 그리고 연습을 통한 강화, 또 일반화, 또 보충 자료의 제시, 그리고 차시 예고 등의 또 활동이 이루어져야겠죠. 자, 먼저 오늘 또 배운 내용을 적중 예상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교수 설계의 이런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제시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에디 모형이었죠. 바로 이 순서를 묻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분석, 두 번째가 설계, 그리고 개발, 그리고 실행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평가였죠. 바로 1번 분석, 설계, 개발, 실행, 평가, 이런 5단계의 순서였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구성주의에 입각한 이런 교수 학습 활동과 거리가 먼 것은에 대한 내용이네요. 바로 이런 학습자들의 입장에서 바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과제를 제시하는 게 바로 이제 구성주의의 이 교수 학습 활동입니다. 또한 학습자들이 이런 알고 있는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거고요. 그리고 학습자들에게 바로 지식이 이런 사용되는 구체적인 맥락과 상황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학습자들이 토론을 통해 서로의 학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습자들에게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이런 최적의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바로 이런 구성주의는 바로 각 학습자의 개별적인 특징, 상황에 따라 개연적으로 이렇게 열려 있다, 변화할 수 있다, 상황적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적의 방법, 딱 이거는 이거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우리의 뇌가 이렇게 다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5번 바로 학습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한다가 이렇게 맞지 않습니다. 자, 교수 설계의 일반적인 절차에서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교수 매체를 선정하는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자, 두 번째 바로 설계 단계에서 바로 교수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학습 내용을 효과적으로 제시한 단계입니다. 자, 다음 중에서 훈련 지도안 작성의 원칙 또는 유의점으로 옳은 것입니다. 자, 소요 시간은 나타낼 필요가 없다. 그러면 무한정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자, 단원 학습은 대단원과 관련이 없으므로 별개의 입장을 갖는다. 3번 공개 수업 및 연구 수업은 세안보다 야간을 사용한다. 이 간략하게 아니라 세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야 합니다. 4번 자료의 이런 종류를 제시하되
자, 구체적인 이 자료의 이 내용은 밝히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5번 수업 목표는 행동의 이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바로 달성 가능한 문장으로 기술한다. 자, 5번이 정답입니다. 수업 목표는 자, 행동의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달성 가능한 문장으로 기술을 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내 훈련 지도안을 작성할 때 자, 훈련 목표를 자, 진술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자, 훈련자의 자, 행동으로 진술해야 한다. 자, 아까 목표의 중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자, 훈련자의 자, 도착점 이런 행동을 나타내는 행위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 자, 한 목표에 자, 2개 이상의 훈련 결과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했죠. 자, 훈련 결과가 아닌 자, 훈련 과정 내용을 진술한다가 아니라 네, 훈련 결과로 바로 목표를 진술해야 합니다. 5번 자, 명시적 이런 동사를 사용하여 자, 행동적인 용어로 진술해야 된다. 정답이 네, 4번. 네, 훈련 결과로 이런 목표를 네, 진술해야겠습니다. 자, 브레인 트레이너 자, K는 네, 중학생을 네, 대상으로 자, 집중력 이런 훈련 프로그램을 자, 3개월 동안 적용한 후 자, 두뇌 훈련 지도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자, 다음 중에서 브레인 트레이너 자, K가 실시한 두뇌 훈련 지도 평가의 기능으로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훈련자의 이런 고정적인 특성을 네, 파악한다. 자, 2번 훈련자의 두뇌 훈련 동기를 유발한다. 자, 두뇌 훈련의 이런 진전도를 점검한다. 4번 두뇌 훈련 이런 프로그램 개선 등의 자, 의사 결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 자, 5번 자, 훈련자의 이런 자기 이해를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뇌는 바로 고정적인 특성이 아니죠. 열려 있는 이런 뇌 가소성. 네, 아주 중요한 우리 두뇌 훈련이 가능한 이유, 우리 뇌 가소성, 신경 가소성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었죠. 네, 정답이 자, 1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풀어보셨나요? 네, 네, 오늘로 해서 네, 저희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보면 저희가 네, 이제 첫 시간에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에 대한 소개 그리고 준비 방법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너의 과목, 네, 두뇌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두뇌 특성 평가법, 두뇌 훈련법, 그리고 두뇌 훈련 지도법까지 네, 이 시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브레인 트레이너라는 게 어떤 사람이냐, 바로 두뇌의 구조와 기능을 네, 체계적으로 익히고 또 대상자의 두뇌 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거죠. 다양하게 이 두뇌의 구조와 기능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또 대표적으로 이런 과학적인 방법, 이 뇌파를 이용해서 두뇌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이 현대인의 스트레스에 대한 많은 문제점, 그래서 심박 변이도 기반의 자율신경 평가법을 해서 대상자의 두뇌 특성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그리고 이런 과학적인 두뇌 훈련법을 다양한 두뇌 훈련법을 이용해서 이제 두뇌 훈련을 지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가 나타낸 과목이 이제 4과목의 이 두뇌 훈련 지도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21세기 이 뇌의 시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때 우리 100세 시대 때 이런 뇌의 활용, 뇌의 가치를 알고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함을 이제 인식을 하셨을 겁니다. 이게 다양한 학문이 들어있는 복합 학문이고 이 뇌가 아주 중심적인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각 과목마다 아주 이런 이론적이고 또 과학적인 내용들이 적혀 있어서 또 어려운 부분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네,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이해를 하시고 또 중요한 이 두뇌 훈련을 잘 지도할 수 있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네, 이런 두뇌 훈련을 먼저 자신부터 네, 이 체울체득해서 내가 실제 이 두뇌 훈련을 했더니 내가 건강해졌어. 내가 정서적으로 좀 행복해졌어. 내가 뭔가 인지 능력이 좋아진 것 같아. 그걸 먼저 체울하고 그리고 그걸 전달할 수 있어야만 이게 진정한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또 가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필기는 이 전반적으로 각 과목마다 이게 25문항씩 나오는 거죠. 총 100문항이 나오기 때문에 또 평균 60점이지만 한 과목이라도 이 40점, 그러니까 25문제로 했을 때 10문제 이하가 있으면 또 과락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반적인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대표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이 우리 실기시험에 이런 단답형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또 이제 실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오늘 배웠던 바로 두뇌훈련 이 지도안 작성이 바로 이 실기시험에 바로 당락을 좌우한다. 결국은 이 브레인 트레이너가 이 두뇌훈련을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그래서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계속해서 이런 뇌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바로 뭐 이 필기와 실기를 합격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이 두뇌훈련을 제대로 전문적으로 지도할 수는 없겠죠. 계속해서 내가 연습하고 또 노력해서 이렇게 이제 발전해 나간다면 정말 우리 시대가 또 대한민국이 그리고 세계가 원하는 그러한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이게 활동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이 시대에서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이 브레인 트레이너를 국가 공인화했다는 것 아주 의미가 있고 뜻이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러한 브레인 트레이너의 자격 취득 및 활동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수강하시는 여러분도 조만간 꼭 브레인 트레이너에 합격하시고 또 같이 또 활동하시면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주 장시간 동안 브레인 트레이너 과정에 함께 해주셔서 큰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